짜잔. 와. 안쪽에 빨대가 또 들어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애들이 몰려들었어요. 얘들아. 건강에 좋은 주스 먹어봐. 맛있겠지? 자, 짠. 어때? 감기 안 걸린다고 소문 파다하잖아요. 아, 진짜? 네. 혼자 먹으면 그래서 일부러 여기 거 타다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 나 처음 들었네. 소금 파다해. 아, 근데 혼자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지려고. 애들 보려면 제 건강은 제가 챙겨야죠. 엄마가 더 좋아하는 참다한 홈키즈. 제 입맛엔 딱이네요. 제 입맛은 오색깔이 안녕하세요. 네. 엄마, 아빠 육아 네, 어떻게 다른가. 네, 지금 방송,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할머니 집에 가보면 할머니가 몰래 사탕을 주시고 저를 불러서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절대 사탕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 할머니 집에 가면 꼭 그 사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탕 하나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먹을 걸 주고 또 내가 해달라는 걸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한데 또 엄마들도 아빠들이 또 미안한 마음에 내가 잘 놀아주지 못해서 그래라도 주말에 함께 있으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는 그 생각을 아빠들이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또 엄마들이 너무 화를 내는 건 조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중에서 좀 절충을 하셔야 돼요. 식사를 하시면서라도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것만은 안 돼. 마찬가지로 감기에 걸렸는데 아이스크림을 줘서 장염에 걸렸다. 이거는 아이가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이것만은 안 돼라고 한두 가지 정도만 하시지 아빠한테 많은 걸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은 놀아줄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주말에 평소 때 계속 일만 하다가 주말에는 변호사님처럼 안고 뒹굴고 스킨십밖에 못 하잖아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면서 또 아이가 고통스럽지 않게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규칙은 가르쳐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굳이 엄마, 아빠를 나누지 말고 오히려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나누는 게 더 좋다. 네. 너무 지혜로운 그런 근데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규칙을 알려주는 게 몇 살 때부터 효과적인가요? 규칙은 25개월부터는 규칙을 알려주기 시작해야 되고요. 우리가 훈육을 하는 시기를 대부분 다 25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5개월 때부터는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걸 가르쳐주고 그 전에는 그러면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8개월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먹는데 숟가락을 자꾸 던진다 그러면 또 다시 주워주고 이건 숟가락 잡는 거야 이건 잡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또 블럭 쌓기를 할 때 엄마는 쌓으려고 하는데 아이는 이렇게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리고 막 박수를 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이는 블럭은 너무 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면 다른 아이들이 블럭을 쌓고 있으면 달려가서 그 블럭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니야 이건 쌓는 거야 이건 끼우는 거야 이건 넣는 거야 라는 걸 8개월부터 가르쳐 주는 게 좋고 25개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이가 헷갈리겠네요. 엄마는 된다 그러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게다가 엄마가 기분 좋으면 또 되고 기분 나쁘면 또 안 되고. 그렇죠. 엄마들 그게 문제죠. 감정 조절을 네. 아이한테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남경은 님이 엄마는 일하고 와서 육아하고 아빠는 일만 하고도 힘들어서 애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워킹맘에 대한 아빠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네, 변호사님은 육아를 아빠 대표로서 네 워킹 데디시죠. 네, 제 와이프는 일을, 그러니까 워킹맘은 아니고 네, 그냥 전업 주부인 셈인데, 그러니까 워킹맘인 경우에 굉장히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이제
그 워킹맘이기 때문에 또 근데 이제 여자라는 이유로 뭐 일과 육아를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갈등 때문에 이제 뭐 예를 이혼 사건에서도 이제 그런 게 뭐 싸움의 어떤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남자들도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이제 윗세대가 우리 아버님 세대보다는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그 아이와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집안일도 잘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남자들도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안 바뀌는 사람이 요새는 좀 이상한 거죠. 네. 예, 안 바뀌는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안 예전에 바뀌는 그 저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요. 대신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든가 이런 그러니까 23 어떤 엄마니까 또 올렸어요. 23시간 제가 보다가 딸랑 1시간 보면서 점수만 따려고 한다는 거죠. 맞아. 네. 맞아. 아빠는 다 그러죠. 네. 근데 너무 이제 얄밉다.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제 뭐 결혼 늦게 했고 이제 아이도 늦게 가진 셈인데 그 이제 그런 젊은 부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어떤 이해가 가냐면 저는 이제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예를 들어서 뭐 놀 만큼 놀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지. 근데 내가 밖에서 놀고 싶은데 내가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안 저는 들고. 1도 없죠. 오, 네, 많이 이거 노셨나 봐. 충분하게. 놀았던 걸로. 충분히 놀았던 걸로. 네. 그거보다 이제 혼자 생활을 그러니까 야, 저는 이제 잘 대학 먹게. 다니면서부터 이제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방에 집이어서 이제 혼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어떤 제약거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이제 20대 후반이면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30대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 가는데 직장에서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취미 활동을 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젊은 날에 이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은 나도 내가 어른일 뿐이지 나이는 어린데 네. 사실 나도 어린이거든요. 쉽게 많이 그죠, 보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논리적으로 예쁜데 이제 나도 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왜 농담으로 이제 젊을 때 아이 낳으면 이제 어디 가서 나 삼촌이라고 해 뭐 이런 얘기 남자들끼리 하고 그러는데 자기도 이제 그런 아직 그 아이나 또 가족과의 시간 보내는 것들이 항상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밖에서 놀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부인한테 보여주고 이런 행동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부인도 같이 젊어. 근데 그럼 나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역시 못 보내는데 이 남편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회 현상이 남녀가 같이 이렇게 예전에 여자가 엄마가 따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남자가 따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많이 바뀌고도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또 이제 이래서 여자들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혼도 다 이렇게 결혼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면 뭐 기쁨과 동시에 또 힘든 면이 있고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출산율도 점점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힘들어. 네. 결국은 뭐 시간 때문에 서로 엄마 아빠가 또 되게 기싸움이 있잖아요. 나도 좀 내 시간 갖자. 너만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도 또 이제 남편이랑 이게 갈등이 있는데 육아와 자기만의 시간.
그런 좀 노하우에 대해서 좀 우리 소장님이 또 많은 엄마들 만나봤으니까요. 엄마들이 그 이제 좀 젊잖아요. 젊으니까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보면 아직 결혼 안 했고 애도 없고 또 SNS 상에 보면 너무 예쁘게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해서 얘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얘 때문에 내가 바깥 생활을 못하고 저 친구들하고 저 자리에 못 가고 답답하다는 거 너무 많이 느끼고 또 아이들이 잠을 잘 안 자기 때문에 엄마 역시나 항상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이 아이가 마냥 예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누구한테 맡기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나도 친정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언니가 옆에 있었으면 신랑이 좀 일찍 들어와서 애를 좀 봐줬으면 하고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아직 어린 그 정말 젊은 엄마들한테 제가 그걸 양보하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말을 사실은 잘 못하겠어요. 나이가 들어보니 그 시간이 말고도 정말 많은 시간 친구들 만날 시간도 많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시간들도 너무 많고 또 이 정도 나이가 되어 보니까 아이가 안 놀아줘서 항상 혼자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나가고 싶었는지 왜 그때는 그렇게 친구들이 부러웠는지 저도 지금 옛날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다 지나가고요. 또 사실 그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말해보면 엄마랑 놀만한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오로지 이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첫 번째는 정말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이 아이가 지금 나를 필요하다는 거 엄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엄마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는 미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할 때는 남편한테 요구를 해야죠. 일주일에 어느 시간 그 시간은 내가 찜질방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내가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하든 나한테 타치하지 말라고 꼭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면 좋겠고 또 그 역시나 그게 또 안 되면 정말 친정엄마 찬스를 써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앞집에 친정엄마도 멀리 계시고 남편도 그게 안 된다면 정말 앞집에 있는 그 여인과 친구가 되셔서 육아를 함께 나누는 연습을 엄마들이 조금 현명하게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어 가셔야지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랑 옆에 있는 건 아이한테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리고 폭발하기 전에 조금씩 스트레스를 정리하는 법도 엄마 스스로가 좀 터득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육아관이 다른 것 때문에 혹시 이혼까지 가고 뭐 그런 사례들도 좀 있나요? 다 그렇죠. 그래요? 성격 차이가 나요. 교육에 대한 거 네. 그런 것들은 실제 사건에서도 네.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이제 뭐 과외나 뭐 학원이나 네. 많이 한쪽은 시켜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시키려고 하고 음. 한쪽은 왜 그렇게 키우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다툼들이 또 있고 네. 또 이제 아빠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특히나 둘 다 더 강했을 때 서로 강할 때 자기 고집대로 키우려고 할 때 이제 그런 다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거의 교육 차이가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교육 교육에 대한 차이가. 철학이 네, 많이 네. 근데 옳고 그른 건 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상담실에 오면은 네. 아빠를 이제 함께 어. 와서 우리 남편이 일을 못해요. 그냥 소장님이 우리 남편을 설득시켜 주세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 처음에는 저희가 1, 2년 정도 상담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되고 정말 이 상담실이 육아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부부 클리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빠를 절대로 참여를 시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이제 철학이 생겼어요. 뭐 아빠들은 대부분 다 교육을 잘 시키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가 동시에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은 누가 버느냐? 남편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 말 듣기 싫어서 정말 차라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금방 애기 놓고 하는 세대들이 돈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정말 강남에
뭐 특이한 그 부유층 말고는 다들 힘들고 빡빡한 삶을 사는데 남편이 지금 나갈 때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나갈 때가 정말 많은데 아이 교육까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멋진 남자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상담실에 제가 케이스를 100케이스, 1000케이스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남편이 그 말을 쉽사리 못하는 이유는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돈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의 그 극성 맞음이 더 오버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 더 힘들지 않을까? 얘 교육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일, 또 내가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책임감을 아빠는 느끼고 하는 말인 것 같으니까 뭐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다 똑같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다 잘 되길 난 누구나 다 바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자식이 이게 가외를 하고 공부를 하고 찌들은 삶을 사는 건 엄마 아빠가 다 바라지 않는 상황인데 그거를 결과는 둘 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건 맞는데 그 행복한 삶을 가는 과정이 엄마는 가외도 하고 이러이런 좋은 시설에서 이러이런 좋은 친구들이랑 함께 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고 아빠는 그거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 과정은 남편이 돈을 대줘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빠가 반대하는 거지 아빠 마음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특히 그냥 보통 평범한 아이도 아니고 특히 영재다. 네. 그럼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 영재는 육아가 의외로 돈이 덜 들어요. 아, 그래요? 하니까. 네. 근데 오히려 약간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더 학습이 필요할 경우에 더 육아관이 네, 갈리겠네요. 발달 장애라든지 또 우리 학습 지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뭐 배워도 잘 안 되니까 돈을 들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있다고 해도 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아마 와이프랑 이 교육적인 부분이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 봤을 때 엄마에 대한 신뢰가 남편이 많이 없지 않는가. 왜냐면 여자가 사랑하고 또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내 와이프가 뭔가 교육에 대한 철학을 말해도 못 믿어해요. 그래서 사회생활 많이 하는 보통 아빠들이 그 교육에 대한 걸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는 엄마들 제가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요즘 보면 그게 우리나라 학생들 너무 과외를 학원 많이 많이 하죠. 받죠. 네. 많이 받는데 많이 받는 이유가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외국 학교에 보내는 뭐 경제 여유가 있어서 외국에 보내면 왜 보내냐고 물어보면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안 시키니까. 맞아, 우리나라 같이 안 시키니까. 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안 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가면 영어는 배우니까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던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뭐 1등이 있으면 뭐 어쨌든 꼴등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과외를 너무 많이 하면 본인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은 떨어지죠.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걸 느낀 이유는 고시 공부를 할 때 제가 법대를 나오지 않아서 이제 1차 합격을 하고 2차 때 2차 과목을 이제 대학 때 배운 적이 없죠. 1차 고시는 헌법, 민법, 형법을 공부하고 하는 건데 2차 때는 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배운 적이 없어서 이제 보통 학원을 다녀요. 학원을 다니면 2차 때 하루에 학원을 수업 시간이 이제 종합반이라고 들어가면 한 4-5시간 동안 그 학원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잘 따라오면 사실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5시간을 듣기 시작했는데 5시간을 내서 수업을 들으려면 왔다 갔다 하고 식사하고 뭐 하잖아요? 그럼 6-7시간이 가거든요. 6-7시간 수업 듣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내가 내 공부를 할 시간이 뭐 3-4시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수업을 듣고 내일 그걸 복습하고 내일 또 배울 걸 예습하고 그냥 정신없이 하다가 가서 학원 수업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을
듣고 있으면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한 달 정도 다니다가 아 이렇게 하면 망했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있었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학원 수업만 카세트 테이프로 사다가 그냥 배속 테이프로 돌려가면서 귀에 꽂으면서 그뭐 고시 방에서 꽂으면서 듣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내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고 이제 그게 저한테는 이제 오히려 시험에 합격에 나은 방법이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는 로스쿨 시대니까 변호사를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 같은 사시 시대만큼 트레이닝을 시키지를 않아요. 변호사들이 배출이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왔는데 실제로 일을 시켜보고, 그러니까 일을 시켜본다는 사건을 주고 서면을 써와라고 하는데 그 서면의 수준이 너무 안 나오고 사고 수준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도 멀쩡하게 나왔고 이래서 이제 이 친구는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뭐 이제까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서울의 중상층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아주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그때까지 어떤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거는 자라오면서 뭐 소설도 있고 뭐 수필도 있고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읽고 여러 가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철학책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책들을 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책들만 있고 그 외에 교양 쌓기라는 과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도대체 왜 일어났고 이쪽 무슨 생각을 저쪽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판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이 사건은 이제 한쪽 편에 섰을 때 어떻게 전개를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 능력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법률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양쪽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일 텐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요새 뭐 교육에 대한 책도 베스트셀러 뭐 그런 거라면서 중고등학교, 초등, 중등 잘 나가다가 고등학교 때 가서 다 그냥 하란 대로 잘 해왔는데 고2, 2, 3 때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어때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 이제까지 사고 능력,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그 사고 능력이 되니까 여러 가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주로 학원을 보내고 다 암기하고 이거 나올 거야 시키고 쪽집게 시키고 그런 것들이 아예 공부를 안 할 사람은 그거라도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배출을 하겠지만 너무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나중에 이제 그 양이 많아지거나 이럴 때 그걸 소화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킹 데디 아빠의 교육관을 들으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이 네. 말씀하신 게 아주 정답인데 이게 영상물을 보면 학원가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영상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좋은 거를 또 핵심 포인트를 잘 아이가 알아듣도록 그래서 시험을 잘 치도록 포인트를 집어서 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주어주는 것만 내가 뽑아가지고 외우면 됐었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이 절대 안 되죠. 이게 여러 가지 폭넓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들은 쉽게 내가 공부하는 법을 배워요. 쉽게 빨리.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제일 먼저 찾아요. 저 선생님 잘 가르쳐, 못 가르쳐, 마음에 들어 안 들어를 아이들이 먼저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학원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변호사님하고 같아요. 보내지 않는 게 제일 좋고 학원을 안 가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테이프로 공부를 했다. 내가 그렇게 학원을 가지 않았는데 5시간 왔다 갔다 왕복하니까 6, 7시간 되더라. 이거는 이러다가 망하겠다라고 하는 건 공부를 해봤던 사람의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지 못했던 사람은 테이프로 내가 할 거다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요.
다수 6시간은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틀을 해서라도 여기를 더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내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공부를 잘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변호사님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고 저도 현장에서 지금 엄마들을 만나보면 유학 때는 돈을 전혀 안 쓰다가 자유롭게 키운다고 막 하다가 학교 가면 옆에 아이는 글자 너무 잘했고 책을 이만큼 읽고 막 영어를 줄줄하면 그때부터 정말 우리가 말하는 똥줄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아이를 여기하고는 저기하고 막 갖다 넣어. 그냥 아이들이 또 영유아 시기 때 한참 놀다가 갑자기 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40분 앉아있고 10분 쉬고 40분 앉아있고 10분 쉬는 것도 힘든데 마치고 나서 피아노 기본 가죠. 미술 기본 가죠. 얘들이 태권도 또 운동도 해줘야 돼요. 태권도도 기본 가야 돼요. 이거 기본 가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도 따로 가면 4-5개는 그냥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학교 다니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얼마나 지겹겠어요. 재미없겠죠. 그런 아이들을 끌고 또 중학교까지 가요. 고등학교 되면요 힘이 다 빠져서 지구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정말 초중 때는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이 주는 엑기스로 학교 성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고등학교 돼서 장기간에 장거리 달리기에서는 정말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엄마들이 학원을 안 보내시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더 좋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육아가 지금 달라서 고민인데 엄마 주도도 아니고 아빠 주도도 아니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네요. 네,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영유아 시기 때는 그걸 이제 학원이라는 것을 가지 않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6살, 7살 이럴 때 되면 보통 유치원에서 마치는 시간이 4-5시간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정방문, 눈높이, 재능교육, 싱크비 이런 가정방문을 부르지 학원을 보내지 않거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싸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되면서 학원비가 많이 눈으로 드러나게 많이 나올 때쯤 되면 부부싸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돈 들어갈 때. 네. 그럼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렇죠. 네. 그 다음 주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네. 학원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뭐 산수가 됐든 수학을 됐든 그 선생님이 풀어주잖아요. 네. 그 풀어주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뭐 책이 100페이지짜리 뭐 수학책이 됐든 뭐든 100페이지짜리야. 근데 내 혼자 이걸 읽으려고 해봤더니 너무 진도가 안 나가. 너무 진도가 안 나고 힘들어. 그래서 중간에 다시 덮게 돼. 그럴 때 학원 수업을 들어보면 쭉쭉쭉 나가잖아요. 어쨌든 네. 나가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일단 1회독이 되잖아요. 그 1회독이 그 개념이 되면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나서 그 방법을 체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학원 가서 남이 푸는 거 보고 계속 그 사람들이 읽어주고 그것만 보게 되면 막상 내가 왜 이걸 지금 책을 보고 있는 건지 사실 내가 체득하려고 책을 보고 풀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내 혼자 하려니 힘들어서 또 1회독이 처음에 안 돼서 그걸 보고 개념을 빨리 잡아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게 네.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뭐 적절히 활용을 또 해야 된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그렇죠. 뭐 성적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이렇게 또 사고력 있는 또 융통성 있는 그런 또 지식인 또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공부 말씀이셨어요. 잘하는 비법은 확실히 갖고 계신다. 아니 저는 주말에 그러니까 요새 뭐 대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잘 몰랐다가 이제 서점에 가서 뭐 심리영섭의 학군지도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요새 베스트셀러인가 봐요. 네. 거기 봤더니 요새 뭐 자사고 외고 이렇게 시험 쳐서 가면 거기서 이제 기숙사 만들어서 공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다 당연히 그 학교에 서울연구대 많이 당연히 가겠죠. 근데 그 자사고 외고 뭐 이런 데서의 대학 가는 비율이 다른 일반고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50%밖에 대학을 안 가요, 첫 해에. 그럼 그 다음에 다 재수를 한대요. 왜냐하면 내 목표치가 높기 때문에 이제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니까 이제 그 밑에 하위 50%는 내신에 안 나오잖아요. 내신에 안 나오는 내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또 아쉬우니까 또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 뭐 아시겠지만 뭐 대치동 가고 다 어떻게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잘 가서 그 짝 올려서 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50%는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에서나 아이들 측면에서나 이제 더 후회스러운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부모님과 아이들의 정말 자기들 생각들, 그래서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명확히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 입시사 지금 그 TV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재산고 폐지하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형 세력권을 다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향이 전주인데 거기 상상고가 있어요. 상상고 요번에 폐지됐잖아요. 상상고가 폐지됐잖아.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그거 두 군데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폐지 결정을 교육청에서 하면 또 행정 소송을 심판하고 하죠. 행정 소송 하잖아요. 맞아. 그럼 그게 몇 년 가요. 맞아.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어떻게 왠지 기분이 될지는 모르고. 통쾌하지. 그러니까 상상고가 수학의 정석을 만든 그 맞아. 분이 아, 설립을 한 거고 맞나 전주에서 아마 처음이죠.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제가 6회인데 전 상상고 옆에 있는 학교를 나왔고 그 상상고가 저희 다니는 고등학교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도 한 제가 다니던 때와 비슷하게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89학번이니까 한 80년대 초반에 설립이 됐을 거예요. 80년이나 이럴 때 설립이 됐는데 거기가 이번에 이제 그 뭐 자사고 점수에 미달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고향 사람들이 우리 고향이 그거 하나 있는 걸 왜 굳이 교육청에서 하냐 뭐 이렇게 이런 목소리도 있고 이제 뭐 지금 이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제가 뭐 찬성 반대를 논할 정도의 지금 그런 수준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은 거기에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다 네. 기숙사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 잘하는 애들 모여놨으니까 그 중에 한 반절은 이제 자기 목표를 못 이루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애들이 다른 일반고 있었으면 그래도 일반고에서 잘하고 이 자기 나름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쪽에 가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되게 충격을 한 반절은 충격을 많이 받는데요. 2, 3등 했는데 거기 갔는데 내가 전교에 몇 등이야 이게? 이러면서 거기서 많이 좌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이 충분히 잘하는 애들을 거기에서 근데 거기서도 어차피 누가 열심히 하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등수를 매기지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데 원래 뿌려놨으면 각자 잘해서 나름에 맞는 걸 갔는데 이제 논술은 높아졌는데 그만큼 성취가 안 되면 이제 자기의 그 실망감이나 젊은 나이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상처로 다가와서 그 이후에 그 젊은이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연 좋은가 그리고 과연 자사고 외고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다 만약에 뭐 의대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결국은 미래는 좋은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면 어떤 판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요새 베스트셀러에 들어간 책이 있는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소설을 쓴 판사님이 있거든요. 현직 판사예요. 그리고 본인 그 뭐 개인주의자 유감 뭐 이런 에세이도 쓰고 해가지고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그 판사님도 교육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아들, 자기 자녀도 자사고 외고 다 보냈더라고요. 다 그렇게 보냈어요. 네. 공부 잘하니까 자식도 열심히 시키면 보냈겠죠. 그러니까 또 보내려고 하는 거죠.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책을 정부가 됐든 교육이 됐든 결국 좀 약간 멀리 봐서 어떤 방향을 만들어야 될 텐데 아무튼 우리나라 발전에 뭐 자사고 외가 꼭 좋은지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미래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못 들어가면 거기에 실망감이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만들 때 유학을 너무 많이 가서 유학을 가서 그쪽 나라에서
아이들이 취업을 하면 이 노부부가 재산을 다 가지고 이민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자석으로 늘리게 된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목적보다는 또 우리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국가적인 정책에 있었는데 또 이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와서 또 그걸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는 어른들이 너무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석을 한다고 5년 전에는 그 난리통을 치다가 이제 와서는 또 그걸 없애야 된다니 무슨 교육이 10년 되게도 못 보는 그 교육을 왜 교육감들이나 이런 사람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책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정책을 우리 어른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 또한 학부형들이 안 그래도 수능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런 정책이 바뀔 때마다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수험생이 엄마만 수험생이 아이만 수험생이 아니라 엄마도 지금 수험생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네. 정책도 계속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엄마 아빠는 또 서로 달라서 내가 살아온 인생 또 가문의 그 문화 때문에 또 싸우잖아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님과 저랑도 지금 반대다. 뭐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다 보면 나만의 어떤 철학이 또 생길 거거든요. 이야기 하다 말은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다음 주 월요일 기대된다. 네. 다음 주에 네. 더 깊이 얘가 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꼬시나 국가 정책을 어떻게 엄마가 주도권을 잡나 다음 주 기대하세요. 네, 우리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